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괜찮았고요. 장 막판에 들어올려가지고 코스피도 결국 강세 마감했고, 코스닥은 진짜 그동안 못 갔잖아요. 오늘 급등했어요. 오랜만에 2% 이상.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누가 봐도 강세장이죠. 강세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쉽게 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견조하게 잘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횡보하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쉬는 가운데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주식을 좀 팔았죠. 그동안 많이 사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모처럼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반대로 코스닥을 무려 외국인이 1,600억.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대형주 좀 일부 팔고 중소형주로 좀 교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히 좋았던 하루였고, 오늘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동차, 조선, 화학, 전기전자, 음식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고, 오늘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샀어요. 그게 좀 특징적이고, 기관들도 비슷합니다. 제약바이오 좀 사고 대부분의 업종은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바이오, 또 백신, 미국의 백신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그동안 되게 부진했는데 모처럼 강세 보였고, 오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급등했어요. 이게 어제도 한번 실적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PSK가 8%, 원익QNC, KC텍, DNF 이런 기업들 소부장이 진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했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만의 TSMC를 워런 버핏이 그러니까 지분 일부를 샀어요. TSMC 한 4조인가 5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결국 워런 버핏이 반도체 투자한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반도체 시대인데 수많은 제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TSMC죠. 이제 그 후발주자가 삼성전자고. 그래서 삼성을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TSMC를 샀다는 건 반도체를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게임 업체도 어제까지 너무 안 좋았죠. 어제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들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대부분 좀 올라갔고, 오늘 펄어비스가 5% 가까이 올라갔고, 진단키트 쪽 좋았고, 모바일 게임 다 괜찮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15%, 두산테스나 네페스, DB하이텍 이런 대표적인 후공정 회사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톡스도 오늘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쪽도 오늘 좀 일부, 오늘 오스템이나 디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견조했습니다. DB하이텍이 오늘 급등하면서 반도체 대표주는 좋았고, DB하이텍도 정말 주가 부진했죠. 근데 이제 좀 회복되고 있고요. 장비주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TSE,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 유니셈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안 좋다, 투자 줄인다고 하는데 반대로 가죠. 근데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을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안 좋은 거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엔터주들도 좋았는데 SM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JYP도 역시 이름값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 내줬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 오늘 좀 대부분 괜찮았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콘텐츠, 게임, 진단키트, 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건설기계도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뭐 대창단조, 두산박해 요즘에 분위기 계속 좋고요. 해운주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대한해운, 페노션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통신장비도 그동안 부진했지만 오늘 좋고, HFR의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영향을 오늘 좀 줬고, 화장품도 그동안 부진하다가 오늘은 코스맥스가, 일단 코스맥스도 저도 읽어보니까 뭐 엄청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드디어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이제 더 나쁠 게 있겠냐, 요런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근데 관건은 이제 미국 법인 적자가 많은데 그거를 얼마나 줄일지, 또 중국과 한국이 지금 매출이 좀 부진한데 이게 언제 터닝할지. 근데 이제 터닝하는 쪽으로 좀 보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또 요즘에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는 얘기 도니까. 그래서 뭐 코스맥스도 좋았지만 오늘 뭐 여기 보시면 그 아모레퍼시픽도 동반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도 되게 좋았고, 카메라 쪽도 또 중국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사, 뭐 시멘트, 편의점, 휴대폰 부품, 메타버스 뭐 대부분 다 고르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2차 전지 쪽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 SDI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한번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정유주들도 국제유가 좀 급락하는 바람에 오늘은 영향을 받았고, 네옴시티도 아침엔 좋았는데 최근에 단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뭐 한미글로벌.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 좀 미리 빠지죠 또. 네, 그래서 대장주인 그 한미글로벌 좀 빠지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은, 오늘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어제랑 정반대죠. 어제는 모비스만 거의 빠졌는데 오늘은 완전히 또 반대로 모비스만 오르고 기아가 좀 빠졌고요. 의류업체들은 실적은 좋은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류 OEM이 실적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태평양물산 실적 어제 엄청 잘 나왔습니다. 영업무역, 한세시로. 근데 왜 빠질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꺾인다 이거죠. 그리고 환율 효과가 컸는데 환율이 급락했죠. 그래서 이게 참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반대로 가니까 저런 부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류 OEM은 좀 오늘 안 좋았지만 어제 실적 발표한 것 중에 또 네이처홀딩스는 되게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좀 올라가고, 약간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의류 OEM은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대표주도 약간 부진했고, 삼성 SDI가 좀 약간 빠지다 보니까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도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관광업체도 좀 부진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이게 아침에 좀 급락했었는데 오후에 들어 올려 버렸어요. 예, 그래도 좀 다행히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게 독과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합병할, 이제 인수를 할 때 영국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영국에서 다시 뭐 그 심사할 수 있게 자료를 다시 달라, 약간 좀 심사를 유예하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부정적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아침에 급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에 성공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시장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좀 쉬고, 정유주 좀 빠지고, 네옴시티 빠지고, 그런 가운데 나머지 섹터 대부분 좋았고, 특히 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에 게임주, 컨텐츠, 이 섹터가 시장을 오늘은 완전히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볼게요. 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한번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2,400원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좀 쉬어갔고요. 기아 쉬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좀 빠졌고, 삼성전기가 요즘에 분위기 좋죠. 급격하게 좀 올라왔고요.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좋고,
카카오페이도 요즘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아모레퍼시페 이렇게 정말 많이 빠졌던 기업들 다 회복이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벌써 2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진짜 오르는 것도. 그래서 좀 너무 늦었다 싶을 때 뭐 정말 회사가 진짜 나쁜 거 아니면 좀 기다려 볼 만하고요. 그 석유화학도 지금 너무나 부진했다가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좀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제일제당은 왜 빠졌냐?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 바이오 사업부 있죠. 뭐 사료 첨가제라든가 이런 쪽 같은데 여기가 좀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실적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급락했어요. 그리고 되게 잘 버텼죠, 그동안 약세장에서.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적 좋아도 좀 그런 좀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좀 꺾인다고 하니까 그냥 매물이 쏟아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쪽은 오늘 대부분 쉬었고요. 요새 또 SKI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 SKC 좋았고, 손해보험주는 좀 빠졌고요. 요새 방산주 되게 약하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오늘 좀 쉬었고, CS윈드가 요즘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페노션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이제 한솔케미칼 좋았고요. CJ 하나시스템 일단 강세 보였고, 알테오전이 무려 10%나 급등했는데 영업무역은 급락하고 반대로 실적 좋은데도 피크아웃 오래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랜만에 한 2% 이상 반등했고, CJ ENM도 좋았고요. 동진 세미캠이 한 6% 가까이 급등을 또 한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뭐 롯데정밀화학도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갔고, SM 신풍제약, ST팜, LX 세미콘, 그다음에 DLNC도 이제 다시 4만 원 향해서 가장 뭐 부동산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오랜만에 좋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좀 많이들 빠졌는데 이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잘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오늘 좀 보고서 좀 빠르게, 오늘은 거의 기업밖에 없어요. 기업들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몇 개 좀 제가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막 100페이지 이상 되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서 한 번에 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리는 왜 3천을 불렀을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FTX 그 암호화폐 좀 내용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기업들입니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좀 비교한 거고, 대한해운, 서진시스템, GST, 제일기획, 비츠로셀, 일진머티리얼즈, 제우스, LG화학, SFA, 한국자산신탁, 상신 EDP, BH. 오늘 좀 보고서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기업다, 왜냐면 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나서 그렇고, 일단 이제 시황 같은 경우 이제 BNK는 내년에 3천 정도를 예상하는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좀 시장을 아프게 만들었던 금리, 달러 이 두 가지 조합이 좀 꺾이면서 실타래가 풀렸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꺾였고,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3,000포인트 재진입 시도할 걸로 일단 전망하고 있고, 사실 BNK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던데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좀 긍정적으로 톤을 좀 바꿔서 아무튼 3천까지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돈 푸는 걸 줄일 수는 없다. 너무 줄여버리면 신용 리스크가 생깁니다. 사실 이번에 그 암호화폐 문제도 신용 리스크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을 뭐 저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매출액은 또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실적 개선도 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술적 지표들이 다 안 좋았는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표들이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번 파동은 한 2,550에서 2,650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바로 뭐 3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쉽지 않죠, 당연히. 지그재그인데 2,550에서 2,600.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PBR 한 배를 2,585로 봐요. 일단 현재. 그래서 올라가면 한 그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600을 좀 넘기긴 아직은 어렵고, 넘기려면 이제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PBR을 잡으면 지금 코스피 200이 역사적 거의 저점 수준입니다. 아직도. 금융위기 중간 수준.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도. 시계열을 길게 보면.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 이 빨간색의 M2인데 많이 떨어졌죠. 일본도.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도 옛날에 이렇게 M2 증가율을 딱 낮췄다가 경기가 완전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돈 푸는 걸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마냥 이거를 그냥 방치하진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우리나라 PBR이 요 밑에가 있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PER이 빨간색인데 올라와요. 그래서 PER로 보면 막 11배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야, PER 11배가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11배면 싼 거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기 민감주가 많아요. 그래서 적자도 많이 나고, 날 때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PER로 계산하면은 밸류에이션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서 PBR로 많이 하거든요. 자산 가치.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 볼 때는 PBR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BR 0.8, 1.2배. 그래서 한 배가 중간이고, 그게 한 2,600 정도 되고, 0.8배가 2,300 정도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내년 PBR 기준으로 0.8배는 2,300. 그러니까 2,300이 이제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예. 거길 저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 또 갈 수도 있어요.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치만 거길 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2,600이 중간 정도. 그리고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들이 좀 보이고 수출 돌아서면 PBR 한 배 향해서 내년도에 좀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그림이면 3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3천은 아니고 이제 뭐 최악은 좀 지나갔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FTX는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신뢰를 많이 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고, 이게 뭐 파산했다고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미국 주식시장 규모에 비하면 되게 미미하고요. 8,500억 달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43조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리먼 사태랑도 좀 비유를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리먼은 6,500억 달러였고 이 FTX 자산 규모 500억이고, 리먼은 그리고 막 여기저기 파생 상품으로 다 엮여 있었어요. 연쇄부도가 난 거죠. 근데 FTX는 뭐 그러진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 이쪽 한정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 소프트뱅크나 이런 기업들은 손실을 보겠지만 그 기업의 손실이 시장을 붕괴시킬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신용 이벤트고요. 이게 결국 금리가 너무 올라서 문제였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FTX 파장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경계심은 가져야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뭔가 터지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은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레고랜드 사태 터졌던 것처럼. 그래서 근데 결국에 이렇게 자꾸만 하나씩 신용 리스크가 나온다는 건 연준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연준이 이거 이렇게 금리만 너무 올리다 보니까 신용에 문제들이 나오는거나, 그러면 속도 조절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 리스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니까 너무 긴축을 세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지금 8,500억 달러까지 떨어. 옛날에 2.8조 달러까지 갔어요. 엄청났죠.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는 뭐 그냥 가상화폐에 다들 열광할 때죠. 진짜 엄청났죠.
근데 불과 1년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나스닥 시장은 어쨌든 크게 불안한 건 없죠.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요즘 반등하고 있고, 옛날에 리먼 브러스 파산했을 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예요. 이게 올라가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FTX 파산 밑에 보셨겠지만 뭐 변동 없죠, 그냥. 그래서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보시고,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모두 다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한세실업은 캐주얼 의류를 주로 납품하는 회사고, 영업무역은 기능성, 그러니까 뭐 요가복이나 그죠, 뭐 이런 그런 거라든가, 뭐 기능성 등산복, 런닝복,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실업이 경기에 더 민감하죠. 캐주얼이니까. 영업무용은 이제 약간 그 기능성, 약간 체육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애슬레저 이쪽에 있어서 경기에는 좀 덜 민감하다. 그리고 영업무역에 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캇이란 자전거 브랜드 갖고 있어서 양사를 똑같이 보긴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어쨌든 옷을 만드는 건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성격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내년도 실적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환율 효과가 이제 사라질 거고요. 다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할 때 좋은데 이제 달러 효과 사라집니다. 달러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재고가 좀 늘고 있고 해서 지금 실적 좋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그 한세실업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캐주얼, 니트 막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영업무역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미리 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의류 OEM은 일단은 저평가고 그래서 뭐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이 안 좋아요. 방향성이 좀 꺾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은 실적 좋았고 저번에 페노션도 좋았죠. 해운주 중에서 이 BDI 관련주 있죠. 벌크선, 목재나 석탄 같은 거 실어 나르는 이쪽이 실적이 요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대한해운도 되게 잘 나왔고요. 근데 BDI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 좋냐,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팟하고 정기 용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스팟은 뭐냐면 그때그때 그냥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 운임 지수에 맞춰서. 근데 이게 전체 중에 47척 중에 8척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용선,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다 해요. 얼마, 운임 얼마에. 그러니까 BDI 지수가 내려갈 때는 뭐 오히려 좋아요. 좋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안 좋은 건요. BDI 지수가 막 급등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용선 계약 비중이 많으면 그 수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미리 다 계약을 해놓으니까 운임이 올라가도 그 운임 못 받아요. 근데 운임이 급락할 땐 또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해운이 좋은 실적을 냈다. 운임이 최근에 급락했지만 미리 계약해 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LNG 운반선 하거든요. 이게 15척인데 LNG 운반선은 어쨌든 그 굉장히 업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화물선에서 LNG 탱커 쪽으로 지금 시장의 초점이 이동하는데 거기에 잘 맞춰진 기업이다. 그래서 대한해운도 긍정적이고요. 뭐 워낙 싸죠. PER 4배. 그리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하니까 이 점도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제품을 그 이제 조립하는 회사죠. 한마디로 막 통신 장비 껍데기 있죠. 여기 부품 통신 장비 그 케이스도 만들고 램 리서치의 반도체 식각 장비도 이 회사가 거기에 만들 때 그 부품을 만들어서 주고요. ESS 있죠. 대용량 저장 장치. 이것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걸 다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공부 한번 해봤죠. 그런 점은 되게 매력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실적은 안 좋았어요. 단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PER 6.8배고 다만 이제 서진 시스템을 볼 땐 우리가 냉정하게 또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서진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요, 그냥 보고서만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서진 시스템을 딱 보고, 난 이 기업 모르겠고 관심 없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굳이 뭐 내가 관심 없는데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가 서진 시스템에 관심이 생겼어요. 뭐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기업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이 제조업에서 우리나라랑 경쟁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중국 걸 쓰길 싫어해요. 근데 중국이 조립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근데 서진은 거기에 또 특화된 기업이에요. ESS 만들죠. 반도체 부품 하죠. 장비 만드는 통신 장비 만들어주죠. 컨테이너도 만들어요. 컨테이너 선에 들어간. 아니, 별거 다 해요. 웬만한 거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서진 시스템이 일단 이제 제가 약간은 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요. 아마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볼까요? 아무튼 이번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매출은 좋았는데 매출 증가한 만큼 판가의 전이를 못 시킨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가격 전가를 조금 일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기 사업기업 보시면 진짜 뭐 통신장비, 모바일, ESS, 반도체 장비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네, 많이 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환사채가 좀 여기 미상환 전환사채 좀 많죠. 네, 4회, 5회, 7회, 8회, 9회, 10회, 10. 한 5개인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1, 2, 3, 4, 5, 6, 7개의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고요. 요게 이제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부담이죠. 1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80만 주. 올해 그리고 12월부터 여기 또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좀 문제인 게 이게 2,300만 주예요. 보이시죠? 2,300만 주. 그러니까 이건 신종자본증권이라 연구채죠, 연구채.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연구채는 이제 이자만 내면 이제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내면서 만기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금 조달한 거죠. 그래서 총 4,1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진의 지금 최대 리스크는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물량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순차입금이 3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현금보다 이게 좀 부채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요게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면 좀 깔끔하거든요. 근데 전체 주식수가 이 서진 시스템 주식수가 3,700만 주인데 그죠? 지금 4,100만 주가 있어요. 2배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꼭 투자하실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좀 약간 그 재무적인 거, 저런 수급 물량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좀 리스크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것도 조립도 잘하고. 근데 이게 참 현금이 좀 부족한 회사라는 거, 그게 좀 아쉽죠. 부채가 좀 많고 그 연구채, 예, 전환사채나 이 물량들이 좀 많은 게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아무튼 요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좀 잘 고민은 해보세요. 예, 뭐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뭐 주가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런 좀 리스크도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GST는 그 세정이 아니라 그 칠러, 그 다음에 이제 스크러버, 이 오염물질 없애는 장비죠, 반도체에서. 그래서 오늘 주가도 좋았고 실적 좋았습니다. 4분기는 좀 안 좋대요. 좀 둔화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PER 4.2배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GST 실적도 좋았고 뭐 주가도 오늘 좋았고요. PBR도 여기 밑에가 있죠. 지금 아래쪽에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주가 움직임이 보시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다들 반도체 소부장이 드디어 이제 좀 벗어나는 거죠.
제일기획은 목표 주가 36,000원이고 뭐 이번에도 실적 너무 좋았고 근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면요. 야 경기 안 좋은데 뭔 광고야.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계속 주가 부진해요. 예. 그래서 안 가는 건 뭐 그런 거 인정해야죠. 근데 이 회사 매출의 절반이 경기를 덜 타는 또 광고를 해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광고 다 받아주고 그죠? 오운드 미디어라고 삼성전자가 어떤 전자상거래 몰을 만들어 놨죠. 삼성전자도 자체 상거래가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 그런 거 다 제일기획이 이제 마케팅 해주는 거죠. 예, 외주도 받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증된 회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회사가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업력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주주들한테 어쨌든 배당은 많이 줘요. 배당 수익률 5%가 넘어요. 좋죠. 그러니까 자본 배치를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사가 돈 버는 걸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죠. 예, 배당 받으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일기획은 좀 매력 있는. 그러니까 성장은 조금 그러니까 뭐 주가가 뭐 퍼포먼스가 좋고 좀 그런 것들은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러나 어쨌든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츠로셀도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이 회사는 1차 전지입니다. 충전하는 2차 전지 말고 1차 무기 같은 거, 스마트 미터기, 우리 전력 사용량 측정하는 그리고 굴삭기 같은 거 들어가는 예, 아니면은 시추할 때 이렇게 셰일가스 시추할 때 있죠. 그러면 대부분 1차 전지 쓰거든요. 되게 오래가는 전지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되게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90%나 증가했고 바빈, 운두, 고운전지 이런 것도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바빈은 이제 이게 이 회사의 핵심이에요. 제일 비중이 높고 전력 미터기, 스마트 미터기 있죠. 우리 이제 전기 요금 얼마 나오나, 그러니까 전기 얼마 썼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아지고 있고 또 북쪽에 이제 북미가 인프라 투자 좀 확대하는 것도 좀 그 수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원유 시추형 모니터링 이제 고온전지는 그 분기 매출이 한 75억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매출액이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이 국방 무기 쪽 있죠. 무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 산업 좋고 또 원유 시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내수 거의 독점이고요. 그다음 바빈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국방, 원유 시추 지금 다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주가가 사실 되게 부진했죠. PER 10배고 실적도 좋고 이게 수주받은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해요. 그래서 요게 바빈 SOCI2 요게 이제 주로 그 주력 제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꾸준하게 네, 자기 존재 가치 그리고 미국의 어떤 투자 확대 어떤 IRA 법안이든 뭐 어떻게 보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 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견조하게. 그리고 지금 이게 PBR이거든요. 이 PBR, PER 보이세요? 거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봤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죠. 예. 밸류는 되게 낮아진. 절대 밸류는 좀 높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의 그 어떤 그동안의 PER, PBR 그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위치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목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일단 올렸고 그 시장 기대치를 좀 하이했지만 올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핵심인데 이게 이제 수익성이 앞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스페인이나 미국에도 증설할 계획이 있고요. 이 고객사도 다변화, 노스볼트, 얼티엄, 여긴 GM과 LG가 합작사죠. 또 CATL 이런 신규 고객사양 전지박 물량 확대 기대가 되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여기가 전력비가 되게 낮대요. 99%를 수력으로 발전을 돌린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건 굉장히 이제 원가가 낮겠죠. 또 스페인 공장도 지금 이제 그 공장 부지를 좀 확보해가지고 내년 초에 착공해서 24년 하반기하고 25년부터는 좀 생산을 할 걸로 봅니다. 물론 좀 시간 남았지만
그래서 스페인 쪽은 좀 그렇게 돼 있고 유럽이 좀 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객들의 원가 절감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좀 말레이시아 보인이 있어서 저원가를 좀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인건비도 낮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부가 제품 100% 전지박을 거기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간 전지박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겠죠.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이 뭐죠? 이쪽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너무 안 좋았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이제 나쁠 건 없죠. 그죠? 예, 이제 내용이 좀 바뀌고 있어서 주가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움의 오엔진용은 제우스 반도체 장비입니다. 디스플레이랑. 근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중국 쪽에 좀 비중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세정 장비가 뭔지 아세요? 이 씻는 거, 오염물질 같은 거. 우리 요새 이제 반도체 공부해봐서 좀 어떨 때 필요한지 좀 아시겠죠? 막 오염물질 물고 막 이럴 때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비중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주가도 싸고. 그리고 LG화학은 일단 뭐 이번에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85만 원 유지했고 지분 51%를 보유한 중국 우시에 양극재 법인이 하나 있어요. 합작회사겠죠. 양극재 법인. 2위 회사 매출하고 순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양극재 판가 상승이 크지 않았는데도 아마 가동률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 양극재 법인 이익률이요 20%가 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을까? 보통 한 10% 나오거든요. 경쟁사들이 국내 20%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전구체 있죠.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것 중에 대부분이 전구체. 뭐 리튬이나 니켈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응을 시키는 거죠. 서로 반응시켜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전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가 있어야 양극재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은 외주를 줘요. 전구체를 가져다 사용하는데 이 중국 양극재 법인의 전구체는 100% 내재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받으니까 원가가 확실히 싸지는 거죠. 그리고 LG화학은 돈도 많고 자본력이 있죠. 그 다음에 고려아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캠코라는 회사, 또 리사이클 폐배터리. 여기 어디죠? 미국인가 아마 캐나다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 양극재나 이런 소재를 받을 걸로 보이고 또 미국 테네시주의 4조 원 규모 양극재 전구체 리사이클링 이제 폐배터리 공장을 짓고 여기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전자공시로 나왔는데 그 LG화학이 부인 공시를 하진 않았어요. 계획 검토 중이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 하나증권에서 그 보고서 나왔죠.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LG화학 설명이 좀 나와 있는 수직 계열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역별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갖고 있을수록 유리하고 자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보고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광물 같은 거, 광물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근데 거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요거죠. 수직 계열화 필요하다. 근데 LG화학이 그걸 되게 잘 갖추고 있어서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결국 원가 싸움이거든요. 요거를 하는 업체,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하는 업체와 안 하는 업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리유라고 이제 이게 합작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양극재 굉장히 좋죠. 이익률이. 그리고 이 리유가 전구체를 100% 자기가 자급하고 있어요. 대부분 외주 받는데 자급률이 100%. 코스모시노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좋은 거죠. SFA는 일단 목표 주가 53,000원 유지를 했고 이번 실적은 좀 기대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수주잔고가 1조 원대를 넘은 데다가 그 수주잔고의 많은 부분이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 검사 장비 같은 거. 그러니까 본업은 원래 디스플레이인데 이건 환경 안 좋지만 그래도 내년엔 디스플레이 쪽도 삼성이 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질 거고 2차전지는 미국에서 투자 많이 하니까 기대가 된다. 그래서 SFA도 좀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고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한국 자산신탁은 요새 뭐 이런 신탁에서도 안 좋죠. PF 때문에 부동산 너무 안 좋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기존에 한 17,000세대 정도 재건축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에도 좀 부담 없고,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완화라든가 얼마 전에 발표도 했죠. 그래서 환경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워낙 이 회사가요 좀 현금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려감은 좀 큰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많고 이런 증권사나 신탁사에는 오히려 더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죠. 어차피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 회사나 껴주진 않겠죠. 진짜 돈 많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랑 컨택을 하겠죠. 그게 이제 한국 자산 신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유동성 업계 최고고 부채 비율 낮고, 배당 수익률도 만약에 올해 예상 실적만큼 준다면 한 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신 EDP는 그 각형 배터리 있죠. 그 삼성 SDI가 네모난 각형 배터리랑 원통형 만드는데, 주로 이제 각형에 들어가는 게 아마 캔, 중대형 캔, 저거를 만들고, 원형은 이제 소형, 전동 공구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게 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되게 잘 나왔고요. 말레이시아 화재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그 보험금 받아서 환입될 것 같고, 4분기에 아마 그 생산 재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쨌든 이제 중대형 캔 부품이죠. 이제 배터리 보호하는, 약간 뚜껑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보호할 수 있는 캔 통조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드는데, 이게 매출이 2016년에 17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1,100억까지 늘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 잘하면 같이 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PER도 11배 정도로 주가도 비싸지 않고, 근데 다만 우려됐던 건 이제 경쟁사들이 막 좀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냥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0년 이상의 생산 체제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BH는 오늘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요새 많이 빠졌죠. 근데 신한에서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안 좋은 거 다 반영됐다. 주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하고 24년을 보고 투자하자 이 얘기예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이래요. 모멘텀은 없는데 그거 반영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7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LTPO가 저전력 OLED 디스플레이고, 요게 경쟁사는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 중에서 잘할 것 같고, IT기 노트북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 이제 시장 열리면 거기 또 납품할 것 같고, 무선 충전 모듈 아마 LG전자에서 인수했을 거예요. 요거 내년 실적 반영되고, 전기차 배터리 보호에 들어가는 이제 FPCB가 있겠죠. 안테나용, 폴더블용, 전장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잡히면 도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갤럭시로 도약했어요. 스마트폰. 2016년은 아이폰. 이제는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도약을 기대한다. 그 전에 좀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좀 투자해 놓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기업들 다 한번 정리한 거예요, 실적.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한번 여기다 정리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기업들 중에서 공부할 건 공부 또 따로 해보세요. 어제 HFR 실적 되게 잘 나왔고요. 통신 장비 중에 그냥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넥스틴, 그 계측 장비라 그러죠. 그 KLA랑 이제 경쟁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주로 납품하죠. 근데 실적 좋았고, 워닝 머티리얼즈 실적 좋았습니다. RF텍도 실적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회사 더 네이처홀딩스, 그 다음에 유비벨록스 기억나죠?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기업도 기대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GST 아까 공부했고, DNF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그 함께 배우기 기억나세요? DNF가 뭐 하는 회사였다? 하이케이 아시죠? 기억나시죠?
유전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 전류가 막 밖으로 흐르잖아요. 미세 공정일 때 이게 좁으니까 그걸 못 흐르게 차렷하게 해주는 예, 그거 만드는 이제 회사죠. 이것도 실적 잘 나오고, 프로텍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거 반도체 장비 실적 좋았고, 아이디스 홀딩스는 자회사들이 아이디스, CCTV 만드는 회사들, 코텍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자회사로. 근데 어쨌든 자회사들 실적 좋아지면서 PER이 4.7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고, 교육주 중에 디지털 대상도 주가는 좀 빠졌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아까 상신 EDP, 아셈스, 서우전기는 그 이제 크레인이죠. 저 항만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포 5.5배. 영무회 홀딩스는 뭐 다 아실 거고, 노스페이스, 세아제강 지주, HPSP는 수소 어닐링 장비, 반도체. 우리 이것도 했죠. 기억나세요? 예, 하이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LD라 그러죠. ALD. 그 원자 증착할 때 그거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기억나세요? 예, 지난주에 했던 함께 배우기. 그 회사입니다. 그거 필요한. 예. 근데 좀 약간 주가가 싸진 않지만 실적 잘 나왔고, 사이맥스는 반도체 이송 장비. 롯데 시스템즈도 반도체 장비. 동성화인테 그 뭐죠, 본행제, LNG선, 월덱스 반도체 부품, 코스맥스도 실적은 되게 좀 잘 나왔고, 예. 휠라홀딩스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모처럼. 원익QNC 이제 월덱스랑 비슷하죠. 소모성 부품. YGN은 이제 절삭 공구 같은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예. 테스는 반도체 장비. 동원개발 건설사인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제우스 아까 보셨고,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소재 회사죠. 네, 반도체 소재 대표 기업이고, PER 7배로 이번에 실적 좋습니다. 한국화분은 아까 동성화인텍처럼 그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LNG를 차갑게 이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 인탑스는 그 로봇 만드는 회사죠. 로봇, 전자담배, 뭐 별거 다 해요. 한마디로 약간 서진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예, 약간 좀 비슷한, 이런 이것저것 다 좀 조립해주고 잘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외주 업체 중에 하나고, 실적 역시 잘 나왔습니다. 인탑스가 5배 PER이. K시텍 반도체 장비인데 실적 잘 나왔고요. 대한해운 아까 보셨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기억나세요? 중고 장비 반도체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LS도 지주회사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비추로셀 아까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솔브레인의 지주사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게, 잠깐만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 홀딩스, 이게 전해액을 만들어요. 근데 왜 이거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 뭐 솔브레인도 갖고 있지만 이 전액 사업을 하더라고요. 2차 전지. 근데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근데 미국에 법인이 있으면요, 미국에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보조금 혜택을 받아요. 세액공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여기 보세요. 재료 부분 하고 있죠. 예,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전액 여기 써 있죠. 전액. 솔브레인 HU KFT 여기가 전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지금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2차 전지, 배터리형 소재. 요게 조금씩 조금. 근데 매출 비중 한번 보실래요?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저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공부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신규 사업이 여기 있는데, 당사는 미국, 말레이시아, 헝가리에 2차전지 전해액을 생산.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것 자체가 매력이 있죠. 말레이시아는 뭐다? 전기료가 엄청 싸요. 또. 그죠. 유럽에 법인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보고서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 예,
IRA 법안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숨겨진 뭐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기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너무 고생들 해주셨고, 오늘 요즘에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뭐 이럴 때 또 흥분하지 마시고, 기억나세요? 이게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롯데케미칼 또 금호석유 또 뭐 있죠? 반도체 오늘 뭐 원익 QNC 막 오늘 이 기업들 막 주가 막 급등하잖아요. 예. 근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안 좋을 땐 또 되게 안 좋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주가들도 회복될 땐 금방 회복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업을 딱 명확하게 보셔가지고 내년까지 내가 이걸 들고 갔을 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에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안 좋아졌다가 그냥 회복되는 정도인지 구조적 성장 어려운지 이 고민이에요.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보다도 대부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주가 뭐 지금은 안 좋지만 뭐 내년에 뭐 구조적으로 이건 성장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올라가도. 근데 요거는 오늘 요즘에 시장 좋아서 가는 거지. 그리고 회복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년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구조적 성장은 좀 힘들 것 같다. 예, 솔직히 업황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줄여 나가는 거죠. 오르는 걸 이용해서. 예, 그런 식의 고민이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답은 몰라요, 누구든.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실적이 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라이브 있으니까 오전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